안녕하세요, 이정빈입니다. 기본반 수업이 종강을 했고 수강생 중에 열심히 하시던 분께서 파산공매를 물어보셨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도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산공매는 물건 찾는 사이트 중에 하나일 뿐이지 돈 내고 수업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돼요. 공고문 이따 같이 볼 건데 공고문에 나와 있는 대로 파산관제인에게 우편물을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산공매는요, 한마디로 쓰레기통입니다. 해결이 안 돼서 그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파산, 회생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모르실 수가 있고 파산관제인 업무를 하는 사무실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경공매로도 팔리지 않고 파산관제인이 수의개혁으로도 처분하지 못한 것들이 파산공매로라도 팔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대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공고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찾아보면 돈 되는 물건은 없고 설사 있어도 큰 수익은 어렵습니다. 계속 그걸 들여다보는 것보단 경공매를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경공매 수업 정말 요새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멘토나 컨설팅 도움이 없이 기본 수업만 듣고 낙찰까지 받고 아무 문제 없이 매도 후 수익까지 보는 건 정말 어려워요. 10명 중에 두세 분 정도는 스스로 꾸준히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고 시간도 어느 정도 흘러서 내공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나머지는 다 도움을 받는 게 확실하고 수익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이나 강의를 선택하실 때는 10명을 넘지 않는 게 좋다고 보고요. 30명에서 50명씩 평일반, 주말반을 모집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곳들은 정말 수강생들 케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100명만 처리한다고 생각해도 정말 바쁠 텐데 그 중에서 강의가 끝나고 낙찰을 받으신 분들의 비율이 50% 정도라면 그것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 낙찰 못 받은 분들이 다음 강의 수강생들과 계속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대규모 강의는 20, 30%라도 낙찰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쉽지 않고 계속 수강생은 누적되는데 어떻게 케어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수강생이 포기를 하거나 다른 곳을 또 찾게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적지 않은 비용인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수업료를 지불하실 때는 10명 안쪽에 수업을 선택하시고 수업 기간도 최소 2개월 이상은 되는 강의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100만 원짜리 수업들도 있는데 그 기간이 뭐 1개월이면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혼자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수강생은 또 비용이 싸니까 선택을 하겠죠. 그 중에서도 분명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낙오자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잘 비교하시고 선택하시면 좋겠고 강의를 위한 강의는 굳이 듣지 않으시길 바래요. 여러 분야의 강의를 다 궁금증이 생겨서 나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강의 하나 듣는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잘하실 수 없습니다. 결국은 누가 붙어서 다 케어를 한 번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금 날릴 위험도 없고요. 나중에 명도할 위험. 운동이랑 비슷해요. PT 비용이 비싸다고 아끼고 혼자서 막 운동을 하거나 유튜브 보고 따라하다가 다치시고 나중에 병원비가 더 들죠. 다 비용을 지불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산공매 찾아보시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대법원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하단에 공고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이 회생파산 자산 매각 안내
공고 게시판에 속하는 겁니다. 파산을 신청하신 분들이 재산을 갖고 있을 때 그 재산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에 편입하기 위해서 이 공고 게시판을 통해서 처분을 하는 겁니다. 서울회생법원, 제주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각종 법원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페이지를 바꾸면 계속 나오죠.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들여다볼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한 번씩 살펴보시면 돼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렇다면 입찰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저희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경매나 공매를 하다가 이 파산 공매라는 것도 알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매각 공고만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자산 매각 공고라고도 하고요. 부동산 매각 공고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이곳을 클릭하셔서 PDF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사이트가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파산관제인이 업로드한 이 PDF 파일만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쭉 내려보면 등기부도 첨부가 안 되어 있죠. 여러분이 등기부를 발급하셔야 되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도 발급하시고요. 일정은 안내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8월 19일 내일 모레 1회 입찰일이 진행되고, 이때 낙찰이 되지 않으면 8월 26일, 그 다음 9월 2일, 9월 9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2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건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하읍에 있는 다세대 주택 3층 301호고요. 권리관계는 지금 누군가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도는 알아서 해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낙찰자에게 파산관제인이 협조를 해준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하나씩 다 읽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과 상당히 유사하냐면 온비드 공매 중에 기타 일반 재산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기타 일반 재산은 신탁사가 처분하는 거잖아요. 일반 매매와 거의 유사하고, 이 파산자 공매는 파산관제인이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일반 매매와 거의 유사를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셀프 등기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금액이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법무사에게 지급을 하면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제가 셀프 등기 관련된 서류는 예전에 업로드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소지로 나중에 전화를 해서 문의해 보시면 되고 우편물로 보내시는 겁니다. 입찰 방법은 등기 우편, 입찰 허용, 방문 입찰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쭉 내려가면 입찰서의 형태가 사무실마다 다른데 이걸 출력해서 손으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부해달라는 서류는 또 첨부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 부동산의 시세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산 다음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동산 플래닛의 거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기빌라라고 나와 있고 최근 23년 3월에 2층이 3천만 원에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2층 거래가 많고 3층은 과거에 한 번, 두 번 정도 있는 걸로 보여요. 구축 빌라이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한지 반드시 잘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다른 물건 하나만 더 보자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정읍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104동 904호. 아까와 형태가 다르죠? 입찰 차수가 1회밖에 없고요. 이후에 또 공고를 올릴 예정인가 봅니다. 쭉 내려가시면 필요 서류와 유의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기입된 가압류, 파산 선고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말소할 예정이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입찰서 형태가 아까와 다르죠? 이걸 출력해서 이 파산관제인 사무실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저 매각가액이 9천만 원이고 입찰 보증금이 900만 원인데 이런 경우 소액이기도 하고요. 일반 경락자금 대출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일반 매매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용대출을 받으시든 무주택자이시면 주택 취득 자금으로 대출을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경락자금 대출은 아니에요. 제1아파트의 시세를 잠깐 살펴보자면 물건은 74A 타입이고요. 동호수 공시가격에서 평형 정보를 보시면 104동 904호는 94.94A 타입으로 알 수 있고요. 시세 실거래를 보시고 74A 타입 거래 건수는 나쁘지 않죠. 거래가는 1억 1800, 1억, 1억 500, 1억 1000 쭉 내려가시면 1억 200, 9000, 8000 아마 인테리어가 영향을 줄 거고요. 구축이기 때문에 세대수는 400세대가 넘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지금 104동에는 매물이 없는 걸로 보이고요. 인테리어와 층수, 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 꼭 체크를 하시고 이런 경우에 낙찰을 받는다면 잘해야 500만원 정도 수익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파산자들이 부동산을 끌고 파산까지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청하는 사무실의 역할이 중요하긴 한데 임차보증금은 압류금지 채권까지 보호가 돼요. 그래서 처분하고 들어오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근데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들어왔다. 그 말은 급매로 처분을 못했거나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처분을 못했을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대리인이 이런 내용까지는 자세히 몰라서 부동산 들고 그냥 파산 신청을 한 경우도 있겠죠. 그 경우에 이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이득이 크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것 또한 물건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이걸 돈 내고 배운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입니다. 기타 일반 재산이랑 동일해요. 저희가 기타 일반 재산만 별도로 배우지는 않잖아요. 경공매라는 걸 배우고 다양한 물건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걸 돈 내고 배울 필요가 있나? 라는 건 의문입니다. 물건들을 쭉 살펴보시고 2인자에서 수업을 들으셨거나 저와 인연이 있는 분들께서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얼마든지 무료로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파산, 공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매각 취소랑 매각 불허가 신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